안녕하세요.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. 대한민국의 많은 애미나이들을 사로잡은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가 끝났죠. 언제 또 이런 류의 드라마가 나올까 기대가 됩니다. 이 드라마를 보면서 참 달콤하고 심쿵했고, 아, 어, 운명적인 그런 만남, 어떻게 해서든지 만날 사람은 만나고 서로 사랑을 하고 또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한다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도 그런 사랑을 갈망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류의 드라마에 빠지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. 그리고 물론 그 멋진 현빈 씨와 사랑스러운 그 손예진 씨의 연기도 또한 돋보였고요. 그리고 역시 사랑은, 특히 남녀 간의 사랑은 인류 역사상의 영원한 테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다음 시간에 사랑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볼 거고요. 오늘 얘기할 것은요, 이 북한과 연관되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. 극 중에 그 주인공 윤세리가 불식착한 곳이 지금 그 패러글라이딩을 타고 와서 잘못 내려진 곳. 근데 본인은 항상 극 중에서 그러죠. 잘못 떨어진 것이 아니라 강림한 것이다. 예, 강림한 그곳이 그 판문점 근처의 한 마을이었죠. 근데 저는 이제 그 드라마를 보면서 그 북한 주민들의 생활상을 보여주거든요. 거기에서 뭐 장마당도 쓰고, 그 다음에 드라마 속의 병사인 주먹이는 한국 드라마에 빠져서 사는 그런 병사이고요.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볼 때 저는 저게 그냥 단지 그저 이 드라마를 위해서 꾸며낸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. 근데 그 즈음에 제가 그 친구가 한국으로 돌아가면서 주고 갔던 책이 있어요. 태영호 씨의 3층 서기실의 암호라는 이 책을 주고 갔어요.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읽던 즈음이었는데 이 책 속에 나오더라고요. 그 북한 주민의 생활이랄까, 그런 것들이요, 이 드라마에서 얘기하는 거랑 아주 비슷하더라고요. 그래서 아마도 드라마 작가가 이 태영호 씨에게 자문을 받지 않았나라는 추측을 해봅니다. 자, 그동안 저는 북한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거의 없었어요. 그런데 이 책에서 이렇게 태영호 씨가 말을 해주니까 이 드라마 속의 배경이 완전 개구라는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에 그 드라마가 더욱더 재밌게 느껴지더라고요. 왜냐면은 너무 거짓말 같고 너무 드라마 같으면 또 재미없잖아요. 현실인 듯 현실이 아닌 듯, 그런데 현실 같은 뭐 그런 류의 드라마가 재밌잖아요. 그래서 이 책 덕분에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를 더욱더 재밌게 볼 수 있었어요. 근데 극 중에 보면은 거기 아랫지방의 물건이라면서 장마당이 열리죠. 장마당에서 그 물건을 팔기도 하고, 그 다음에 그 주민들이 이렇게 드라마를 보기도 하고 하는데요.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? 저는 예전에 북한의 실상을 몰랐기 때문에 되게 궁금했거든요.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요? 여러분들 궁금하시죠? 책 속에 나와 있어요.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태영호 씨에 대해서 이제 좀 몇 가지 알게 되면서 이분을 존경하게 됐어요. 그래서 이분은 북한에서 이제 그 영국이 주재하는 공사로 있다가 한국으로 오신 분이죠. 근데 이제 그 이분이 그 생활하면서 그 북한 주민의 생활이나 또는 본인이 그 영국에서 생활하면서 그런 것들을 다 자세히 적어놨는데요. 그걸 보면서 태영호 씨는 어떤 그 일이 생길 때마다 굉장히 지혜롭게 잘 대처하는 임기응변이 뛰어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. 그 다음에 늘 항상 근면성실하게 일을 하시고, 그 다음에 어떤 환경에 처해 있던지 그 처해진 환경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그런 점이 굉장히 존경스러웠어요. 그리고 또 그 책을 읽으면서 느껴지는 그 태영호 씨의 그 언변과 글솜씨가 또 상당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분과 같이 일을 하면은 배울 게 참 많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
북한 체제를 잠시 살펴보자면요. 여러분도 아다시피 김일성부터 시작해서 그의 아들 김정일, 그 다음에 또 그의 아들 김정은까지 이렇게 3대가 세습을 해오고 있는 독재 체제잖아요. 정말 그 개기름이 흐르는 그런 그 3대의 모습에서 참 역겨움을 느끼는데요. 예전에 그 학교 다닐 때 그 배웠던 노래가 있죠. 우리의 소원은 통일. 우리의 소원은 통일. 꿈에도 소원은 통일 하면서 계속 불렀던 기억이 나요. 그리고 고등학교 때와 대학교 때는 그 통일에 대해서 또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거든요. 그때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그러니까 국방비로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허비하고 있는 국방비가 엄청난데 그 국방비를 교육비로만 돌려도 우리나라 국민들은 아주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현실적인 생각에서 저는 북한하고의 통일을 꼭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. 그리고 또 한국의 땅이 한반도는 약간의 북한이 지금 딱 막고 있기 때문에 약간 고립된 상황이잖아요. 다 삼면은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북한이 막고 있기 때문에 대륙 위의 진출도 좀 불편하고, 그래서 저는 그 약간의 그 경제적인 측면에서 꼭 북한과의 통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던 차였어요. 그런데 이 책 3층 서기실의 암호라는 이 책에서 태영호 씨는 그 북한과의 통일에 대해서 노예 해방이라는 차원에서 언급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. 왜냐면은 그 김일성, 김정일, 김정은이 3대로 독재 세습을 하면서 이 사람들은 자신의 이속을 위해서 배에 기름이 디글디글 끼면서 자신들만을 위해서 이제 북한 주민들은 노예로 활용하고 있는 거죠. 그러니까 북한 주민의 인권은 없는 거죠. 김정은 말 한마디에 그냥 그 총살 당하고 그 자리에서 총살을 당하고 그 다음에 아주 그 힘든 노예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. 그렇기 때문에 그 태영호 씨의 주장은 그런 사람들을 그 북한 주민들을 노예 해방의 차원에서 우리는 통일해야 된다. 그리고 그러면 그 노예 해방의 주체는 누가 될 것인가 해서 이 태영호 씨는 그 노예 해방의 주체는 북한 주민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. 어떻게 그렇게 북한 주민이 주체가 될 수 있냐면은 그 한국에서 많은 소프트웨어적인 콘텐츠를 북한으로 많이 보급을 시켜서 그들이 그러니까 이런 드라마를 통해서도 괜찮고요.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들이 모르는 세계가 있었구나. 그 외부 세계에 눈을 뜨게 만드는 거죠. 그래서 우리들의 삶은 우리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저기 김정은의 그런 독재 체제를 위해서 우리가 이용되고 있구나라고 눈을 뜬다면은 그 북한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저기 통일을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죠. 그분의 그 북한 통일에 대한 철학과 그 다음에 그 구체적인 대안 같은 것들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해서 마음에 들었습니다. 그래서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는 그 북한 주민들이 외부 세계 정보에 노출이 되어서 외부 세계에 대해 눈을 뜨는 것이죠. 그렇게 되면은 자기가 그 막았던 폐쇄시켰던 그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김정은은 굉장히 두려워해요. 그 부분에 대해서. 그런데 이미 제가 보기에 이미 이제 물꼬는 트였어요. 그 중국을 통해서도 그렇고 이렇게 여러 가지 경로가 있더라고요. 우리 그 한국의 문화가 북한으로 유입되는 경로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그 노예 해방이라는 차원에서 북한 주민들이 저기 노예 해방 운동을 해서 통일될 수 있도록 우리 많은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태영호 씨는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. 북한에서 탈북한 그 사람들을 탈북민이라 부르지 말고 통일민으로 부르자고 하시네요.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. 그래서 통일이 돼야 된다는 염원을 담아서 통일민으로 불렀으면 합니다. 그래서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
북한 주민을 구하겠다는 뜻의 구할 구자에 백성민이라는 가명으로 태구민이란 이름으로 총선에 출마한다고 합니다. 저는 그 동네에 살지 않기 때문에 투표는 못하지만요. 이 먼 곳에서라도 그 태구민 씨가 총선에서 당선되기를 기원합니다. 화이팅! 그리고 태구민 씨는 그렇게 얘기해요. 북한 주민들이 본인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 시스템을 이해할수록 하는데 기여하겠다고 합니다. 자, 그 의견에 굉장한 박수와 그 다음에 열렬한 지원을 보냅니다. 자,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. See you later, alligator.